자,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 신뢰 구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앞에 보이시는 일단 공식은 이제 G-스코어, Z-스코어로 변환하는 공식인데 이 G-스코어는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n개의 샘플이 필요해요. 저희가 왜 n개의 샘플이 필요하냐? 저희가 이제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n개라는 샘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x1, x2 해가지고 n개의 샘플을 모으면 x에 대해서요. 그러면 이제 그 특성을 추론하는 거죠. 샘플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x반은 샘플 민이고요. 그리고 뮤는 이제 population mean에서 원래 x라는 베리어블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그마는 population의 standard deviation입니다. 그러니까 x라는 베리어블의 결국엔 특성인 거죠. 또 하나의 특성. 그리고 n은 sample size 해서 n개가 있으니까 당연히 n이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하면 g-스코어로 z-스코어로 변환이 가능해요.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이 g-스코어는 뭐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알았죠? 뭐 통계나 확률책 마지막에 보면은 G스코어 테이블이 있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G스코어로 변환만 하고 나면 그 테이블을 통해서 확률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엄청 간단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G스코어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셨죠? 표준 정규 분포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포는 뭐냐? 확률론에서 아니면 통계에서 당연히 표준 정규 분포다. 예. 아셨죠? 어쨌든 컴피던스 인터벌을 한번 구해봅시다. 뭐에 대해서? 뮤에 대해서. 그러니까 population mean이죠. 뮤는 그 파라미터에 대해서 인터벌 신뢰 구간을 구할 거예요. 앞서 그 점 추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뮤에 대해서 값을 그냥 추론할 수도 있죠. 그게 바로 점 추정이죠. 포인트 에스티메이트 해가지고 가르쳐 드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겁니다. 무엇이 더 좋냐고 하면 당연히 신뢰 구간이 좋아요. 왜냐면 점 추정은 하나의 값이라서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실치 않은데 인터벌은 구간이니까 맞을 확률이 더 높겠죠. 예. 다른 말로 정보가 더 많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얼마나 맞을지 그 유의 수준까지 있기 때문에 신뢰 구간을 되도록 구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만약에 연구를 하시거나 나중에 직장에 가셔서 통계를 하신다면 신뢰 구간을 항상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신뢰 구간이니까 뭐가 있겠어요? 구간이니까 바운더리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하한이 있겠고 상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L, U 해서 lower, upper, 컴퓨터 리미트 해가지고 이렇게 L하고 U를 씁니다. 아셨죠? 1 마이너스 알파. 알파가 결국에는 유의 수준이라고 이제 한국에서 쓰죠. 그래서 여기는 보통 0.05를 많이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95%의 유의 수준, 뭐 유의 확률, 뭐 그렇게 많이 95% 신뢰 구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들으셨겠죠? 예,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뭐 아니면은 투표하실 때 보시면 95% 신뢰 수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L과 U 이 신뢰 구간의 확률은 유의 수준은 결국 1마이너스 알파다. 그래서 95%일 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어쨌든 이렇게 뭐 G스코어 그 변환으로 다시 공식을 다시 돌아가 보면 이 G스코어는 뭡니까? 표준 정규 분포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정규 분포의 특성이 뭔가요? mean value는 0고 분산은 1이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준 정규 분포는 하한이 있고 상한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g 알파 오버 2, g 알파 오버 2 해서 이렇게 하한과 상한이 있어요. 이 g 스코어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g 스코어 값,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주는 이 값들의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아셨죠? 표준 정규 분포는 종 모양이죠. 그러니까 대칭이죠. 그 평균을 0으로 하고 대칭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거예요. 분명히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를 이제 변환을 하면 뭐 양쪽에 더하고 빼고 나누고 나면 결국에는 이제 하한과 상한, 뭐에 대한 이 뮤에 대한 하한과 상한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 공식과 일치하고요. 이 구간에 대한 확률은 1 마이너스 알파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문제를 풀려면 외워야죠. 뭐 그럼 예제를 보죠. 뭐 식을 아니까 예제를 간단히 풀어봅시다. 이 문제가 굉장히 긴데 뭐 영어에 대한 압박이 있다고 해도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결국에 신뢰 구간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구체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없죠. 문제 뭐 example 8-1 보면은 ASTM 스탠다드 E25, 23네요. 라는
표준이 있나 봐요. 표준이 있는데 뭘 정의하는 거냐면 표준 시험 방법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거예요. 노치드라는 거는 이제 톱니바퀴 모양인데 톱니바퀴 모양의 바의 임팩트 테스팅의 시험 방법, 표준 시험 방법을 정의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표준 바는 메탈릭 머터리얼로 이루어졌다. 금속 재료이다 라는 거고요. 그 방법론 중에 아마 CVN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Charpy V Notch라고 그런 기술이 있나 봐요. 그게 기술이 뭐 하는 거냐면 충격파를 재고, 임팩트 에너지가 충격파입니다. 충격파를 재고 그리고 종종 어, 결정을 하는데, 디터민이죠. 결정을 하는데 whether or not 나왔으니까 이 머터리얼이 재료가 그 연성 그리고 취성 변환,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연성 취성 변환이 일어나는지를 아니 혹은 경험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데 쓰인기도 한다는 겁니다. 쓰인다. 아셨죠? 그런 말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10개의 시료가 있었어요. 10 measurement of impact energy on specimen이니까 뭐냐면 이 충격파를 잰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 10개의 시료들이죠. A238 스틸, 컷, 단면을 철에 대한 스틸에 대한 단면을 가지고 10번 잰 겁니다. 10개의 시료를 가지고 잰 거예요. 몇 도에서? 60도에서. 그래서 이 결과가 지금 10개의 수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셨죠? 얘네들은 뭐다? 다 줄이에요. 온도가 아닙니다. 60도는 여기 환경일 뿐이고 실험 환경이고요. 이 측정된 값들은 다 줄입니다. 임팩트 에너지죠. 예. 그러면 10개의 값 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10개의 값 가지고 일단 할 수 있는 게 이 샘플 민을 구해야겠죠. average 펑션 쓰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엑셀에서요. 그리고 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SDV란 펑션 쓰면 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구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미 주어졌어요. 문제 1줄이라고 시그마는. 그쵸? 따로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주어졌어요. 시그마가. 그리고 뭔가요? 그리고 n은 알죠? 뭐예요? 시료 개수 10개. 그죠? 숫자가 10개 있었으니까. 그리고 알파도 주어졌네요. 1 알파가 95니까 0.05죠, 알파는. 그래서 알파 오버 2는 2로 나누면 다른 말로 0.025. 그래서 z 0.025 하면은 1.96. 이 정도는 외우시면 좋습니다. 1.96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대부분 알파를 0.05로 사용해요. 99%뭐 0.01도 사용하긴 하는데 굉장히 0.0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뭐 하여튼 앞서 공식에 다시 대입을 하면 되죠. 뭐 시그마의 값 알고 있고 n의 값 알고 있고 뭐 g 스코어 뭐 1.96이라는 거 당연히 저희가 뭐 알고 있고 이걸 어떻게 구하냐? 통계책 끝에 보시면 확률책 끝에 보시면 정규 분포표가 있어요. 거기서 찾아서 보시면 돼요. 아시죠? 그리고 이 X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샘플 민 저희가 구했죠. 64.46. 그래서 이거를 half width라고 하는데 빼주고 half width를 또 더해주면 샘플 민에 그러면 하한과 상한을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신뢰 구간은 63.84에서 65.08 사이이다. 너무 빨랐죠? 뭐 하여튼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하지만 또 의미를 알아야죠. 신뢰 구간이 그럼 뭐냐? 신뢰 구간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뢰 구간은 만약에 100개, 앞으로 100개의 숫자를 뽑았을 때 95개의 숫자가 현재 인터벌에 들어갈 확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프리딕션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예측에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거는 얼마나 우리가 자신 있게 실제 파라미터가 이 안에 들어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100개의 동일한 인터벌을 막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95개는 그 중에 95개는 실제 파라미터 값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 보시나요? 여기서 보면은 뭐 16개밖에 안 되는데 보면은 몇 개는 하나 정도는 그 뮤 실제 값에 포함하지 않고 있죠. 나머지는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1 알파 곱하기 100 신뢰 수준입니다. 아셨죠?